20만원이면 끝날 수리가 60만원짜리 견적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20만원이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오면 60만원이 되는 건지 경로가 궁금할 정도예요. 이거 과장이 아닙니다. 수많은 오토바이 센터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에요. 혹시 나는 단골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? 놀랍게도 단골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. 오히려 더 뜯기는 경우도 있어요. 단골 할인이 아니라 단골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. 친하니까 대충 해도 되게 됐지. 이게 센터의 속마음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오토바이 센터 눈탱이 안 맞는 법. 제가 눈탱이를 워낙 많이 맞아본 사람이라 교과서가 따로 없습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리 관련 문제로 절대 손해보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센터 눈탱이 안 맞는 법 전부 알려드린다고 했죠. 근데 그 전에 기준 하나만 먼저 세우겠습니다. 이 바닥에서 센터를 이곳저곳 오래 다녀봤거든요. 눈탱이 감별사 경력이 꽤 됩니다. 자격증은 없는데 실전 경험이 넘쳐요. 거기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. 좋은 센터와 나쁜 센터를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. 소통이에요. 이 센터가 나한테 입을 여느냐 안 여느냐. 생각해보면 웃긴 게 우리가 센터한테 바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.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. 입을 열어달라는 거예요.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 싶은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. 오늘은 이 기준 하나로 전부 정리합니다. 소통 하나로 전부 설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슬프긴 한데 아무튼 갑니다. 소통 첫 번째 단계입니다. 튜토리얼이에요. 가장 쉬운 단계부터 갑니다. 수리비를 물었을 때 숫자로 딱 답해주느냐, 이거 하나만 봐도 절반은 걸러집니다. 근데 이 튜토리얼을 못 깨는 센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이거 고치면 얼마예요 했는데 한 얼마쯤 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곳 있잖아요. 이거 메뉴판 없이 주문받는 식당이에요. 먹고 나서야 가격을 알려주겠다는 구조인 겁니다. 여러분, 메뉴판 없는 식당 가시겠어요? 안 가시잖아요. 근데 센터는 갑니다. 오토바이가 고장나면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. 이게 이 바닥에 재밌는 구조예요.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으니까 메뉴판이 없어도 영업이 되는 겁니다. 왜 이게 가능한지 구조를 보면 재밌거든요. 오토바이 수리비는 부품값하고 공인비 두 개입니다. 부품값은 어디를 가든 비슷해요. 부품값은 정직합니다. 배신하는 건 항상 공인비예요. 공인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. 표준 공임이라는 게 있어요. 125cc야 기준으로 6분에 4,500원입니다. 한번 계산해 볼까요? 체인 교체가 보통 30분 잡거든요. 6분에 4,500원이니까 30분이면은 5배, 22,500원이에요. 체인 부품값 3만원 정도 더하면 총 5만원대면 끝나는 수리입니다. 근데 어떤 곳은 이걸 8만원, 10만원 부르거든요. 5만원짜리 수리에 3만원에서 5만원이 추가됩니다. 이 추가분의 정체가 뭔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. 분위기값인지 인테리어 값인지 사장님 점심값인지 같은 술인데 아메리카노 10잔 값이 더 붙는 겁니다. 한 달 커피값을 체인 하나에 바치는 구조예요. 이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 있느냐. 같은 접촉 불량 수리에 한쪽은 7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. 다른 곳에서는 2만원대에 끝났어요. 70만원하고 2만원 35배 차이예요. 같은 음식인데 한쪽은 분식집이고 한쪽은 호텔 레스토랑인 수준. 근데 둘 다 메뉴판이 없었던 겁니다. 메뉴판 없는 식당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. 저도 초보 때 이걸 몰랐습니다. 처음 간 센터에서 금액을 물어봤더니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. 그때그때 다르다. 참 편리한 만능 답변이에요. 뭘 물어봐도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. 긴가민가 하면서 맡겼는데 견적서를 보고 놀랐습니다. 작은 수리를 12번 맡겼거든요. 수개월 동안 모아보니 거의 100만 원이 나간 거예요. 100만 원이요. 한 건 한 건은 크게 안 느꼈습니다. 근데 쌓이니까 오토바이 한 대 값이 더 들어간 겁니다. 오토바이를 고치려고 오토바이 한 대를 더 산 셈이에요. 한 대는 타는 용이고 한 대는 센터 드리는 용. 두 대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때 진짜 허탈하더라고요.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센터가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었어요. 실력이 아니라 양손 펀치 눈탱이로 유명한 곳. 돌이켜보면 그 센터는 한 번도 정확한 숫자를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. 항상 한 얼마쯤이었어요. 그게 위험 신호인 줄 그때 알았으면 100만 원을 안 날렸을 겁니다. 비싼 수업료를 냈습니다.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것 같아요. 여태까지 맞은 왼손잽, 라이트훅, 눈탱이 다 합치면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을 숫자로 안 말해주는 곳은 안 가시면 됩니다. 예외 없습니다. 소통 두 번째 단계입니다. 난이도가 올라갑니다. 첫 번째는 물어봤을 때 답해주느냐였죠. 두 번째는 한 단계 올라갑니다. 안 물어봐도 먼저 알려주느냐. 첫 번째 단계는 질문에 답하기였고 두 번째 단계는 질문도 안 했는데 답하기입니다. 요구사항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게 원래 당연한 거거든요. 우리가 센터에 제일 자주 가는 이유가 뭡니까? 엔진 오일 교체잖아요. 오일 빼고 넣는 시간이 있거든요.
그 사이에 잠깐의 여유가 생깁니다. 한 5분에서 10분.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. 이때 공기압을 봐주는지 체인 상태를 확인해 주는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. 이게 뭐냐면 병원에 감기약 타러 갔는데 의사가 혈압 한번 재보자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. 감기약만 딱 주고 다음 환자 부르는 의사가 있고 잠깐 여기 앉아봐 혈압 한번 재보자 하는 의사가 있잖아요. 둘 다 감기는 낫는데 마음이 다르거든요.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. 오일만 딱 갈고 끝인 곳, 공기압 좀 봐달라고 했더니 귀찮은 표정 짓는 곳.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요. 이런 경험을 3군데서 했는데 그 센터들은 한 곳도 빠짐없이 나중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. 귀찮은 표정은 복선이었던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센터 쪽 사정도 있거든요. 소모품 교체 시기를 알려줬더니 멀쩡한 걸 바꾸라고 한다면서 눈탱이 취급하는 손님도 있고요. 말해줬다가 욕먹고 안 말해줬다가 또 욕먹는 구조예요. 소통의 딜레마인 거예요. 서로가 서로한테 대어서 양쪽 다 조용해진 겁니다. 생각하면 좀 씁쓸하기도 하고. 그렇다고 이걸 이해하는 것과 용납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. 제 기준으로는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센터가 좋은 센터예요.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센터가 아무리 입을 열어줘도 내가 모르면 소통이 안 돼요. 체인 유격이 좀 크네요. 이 말을 듣고 그게 위험한 건지 아직 괜찮은 건지 감이 와야 대화가 되잖아요. 센터는 한국어로 말하는데 내가 외국어로 듣고 있으면 소통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한지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. 배달 초반에 타이어 옆면에 삼각형 표시가 있는 걸 몰랐어요. 센터에서 타이어 곧 바꿔야겠네요 했을 때 눈탱이 감별사 작동해서 그냥 돈 뜯는 줄 알고 넘겼거든요. 그 한마디가 2달 뒤에 비 오는 날 저를 도로에 눕혔습니다. 나중에 보니까 마모 한계선이 바닥면이랑 완전히 같아져 있었어요. 타이어가 대머리가 돼 있었습니다. 그때 타이어 확인하는 법을 알았으면 센터 말을 무시 안 했을 겁니다. 아까 100만 원에 이어서 수업료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. 이쯤 되면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죠. 그래서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수업료를 대신 내드린 셈 치시면 됩니다. 이거 알면 센터가 뭘 말하든 대화가 됩니다. 첫째, 체인이에요. 손가락으로 눌러서 2cm 정도 움직이면 정상입니다. 그거보다 출렁거리면 유격 조절 시기예요. 뒷바퀴 쪽 볼트가 더 이상 조일 데가 없으면 체인 자체를 교체할 때입니다. 더 이상 조일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체인으로 교체해야 합니다. 근데 요즘은 CT나 슈퍼커브보단 PCX가 많으니 이만 넘어가겠습니다. 둘째, 타이어. 옆면에 삼각형 화살표가 있어요. 그걸 따라가면 홈 안에 볼록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닥면이랑 높이가 같아지면 교체 시기입니다. 제가 무시했다가 미끄러진 게 바로 이 상태였어요. 이 삼각형 하나를 몰라서 비 오는 날 슬라이딩을 했습니다. 셋째, 브레이크 패드. 패드 표면에 홈이 파여 있거든요. 그 홈이 사라졌으면 바꿔야 합니다. 쇠 갈리는 소리가 나면 이미 늦은 거예요. 패드가 아니라 디스크까지 갈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. 패드 값은 10,000원대인데 디스크까지 가면 100,000원대입니다. 소리를 무시하면 0이 하나 붙는 거예요. 이건 진짜 중요한 거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. 끼익 소리가 나면 즉시 가세요. 이 3가지를 알면 센터에서 이거 바꿔야 합니다 했을 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알아야 센터와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안 뜯깁니다. 소통 3번째 단계입니다.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. 센터가 문제를 못 찾았을 때 그걸 솔직히 말하느냐입니다. 첫 번째 단계는 말하기, 두 번째 단계는 먼저 말하기, 세 번째 단계는 모른다고 말하기예요.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.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. 시동이 안 걸려서 센터에 맡겼습니다. 근데 며칠을 잡고 있으면서 부품을 하나씩 갈아 끼우는 거예요. 처음에 이거 한번 바꿔봅시다. 안 되니까 다른 거,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다른 거. 그러고는 교체한 부품값을 전부 청구하더라고요. 그때 약 1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. 진짜 개비싸요. 이 수업료 총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거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. 배 아파서 병원 갔더니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일단 감기약 처방해요. 안 낫자 소화제, 그래도 안 나으니까 진통제. 근데 3번 다 약값은 받아갑니다. 메뉴판 없는 식당에 이어 진단 없는 병원까지 등장했습니다. 오늘 비유가 자꾸 무서운 쪽으로 갑니다. 결국 다른 곳에서 5분 만에 찾아냈어요. 며칠에 15만 원 vs 5분의 해결. 시간과 돈이 정확히 반비례했습니다. 그때 허탈함이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. 근데 하나 더 보면 생각해 볼 게 있어요. 현직 정비사 출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동 불량 하나에도 원인이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대요. 스캐너가 없는 구형 바이크는 의심 가는 곳을 하나씩 열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
CT 없이 진찰하라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. 이해합니다. 근데 핵심은 바꾸기 전에 입을 여느냐예요. 이걸 왜 바꿔보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센터하고 그냥 바꿔놓고 계산서 내미는 센터는 완전히 다릅니다. 과정을 안 알려주면 그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태도 문제입니다. 또 소통이에요. 여기서도 결국 답은 소통입니다. 자, 마지막입니다. 히든 스테이지예요. 최종 단계입니다. 소통 테스트의 극한이에요. 센터와 친해진 뒤에도 소통이 유지되느냐. 모든 단계를 다 깬 센터가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최종 보스가 침묵질이에요. 단골되면 좀 봐주지 않을까 싶잖아요.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웃긴 게 있거든요. 단골 할인이 아니라 단골 무관심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가까운 사이니까 대충 해도 뭐라 안 하겠지,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. VIP 등급이 올라갔는데 서비스가 내려가는 구조. 친해질수록 손해라니. 생각해보면 웃기거든요.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은 좀 길게 얘기하겠습니다. 우리가 센터 사장님이랑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형동생 하면서 지내잖아요.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이 개새끼야 마 다 했어. 근데 어느 순간 큰 소리가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친한 사이에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왜 이렇게 비싸냐고 따지기도 어색해져요. 소통의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. 밥은 같이 먹는데 견적서는 못 물어보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. 생각하면 좀 묘하잖아요. 이 바닥에 오래 있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.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서비스와 돈이 오가는 관계에서는 장사꾼의 논리가 작동합니다. 이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. 사장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어도 가게 월세는 나가고 직원 월급은 줘야 합니다. 그 구조 안에 있는 이상 우리한테 손해보면서까지 챙겨줄 수는 없어요.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. 월세가 착하지 않은데 사장님만 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친해지면 마음은 편해지는데 판단은 흐려집니다. 그래서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요. 센터를 한 곳만 두지 마세요. 급한 수리용으로 집 근처에 하나, 큰 돈 드는 중요한 수리는 정식 센터를 쓰는 겁니다. 마트가 동네에 하나뿐이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같은 구조예요. 메뉴판 없는 식당이 동네에 하나뿐이면 거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. 선택지가 생겨야 메뉴판도 생깁니다. 센터도 경쟁이 있어야 소통을 유지합니다. 여러 군데 다닌다는 걸 숨기지 마세요. 그게 서로한테 건강한 긴장감을 만들어줍니다. 바람 피우라는 게 아니라 공개 연애를 하라는 겁니다. 투명하게.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근데 저는 이겁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오늘 정리하면 이겁니다. 센터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통 하나입니다. 가격을 숫자로 말해주는가, 안 물어봐도 먼저 알려주는가, 못 고쳤을 때도 과정을 공유하는가, 친해져도 그 소통이 흐트러지지 않는가, 이 4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단계부터 히든 스테이지까지 전부 깨는 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센터한테만 기대지 마시고 내 오토바이 상태는 내가 기본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. 알아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안 뜯깁니다. 오늘 소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 20번은 말한 것 같은데 20번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안전 운행하시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